안녕하세요. 김이사입니다. 오늘은 국제결혼이 뭘까요? 아니면 국제결혼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니면 국제결혼할 때 어떤 나라를 선택해야 할까요? 이런 류의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제 구독자분이 연락이 오셨는데 제가 요즘 호치민에 기숙사를 하나 만드느라고 바빠요. 하이퐁하고 호치민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보고 있는데 뜬금없이 연락이 오셨는데 요지는 이거예요. 처음에 국제결혼 업체냐고 연락이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신부 소개를 하지 않습니다. 국제결혼 서류 대행 그리고 한국어 교육, 기숙사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자신이 국제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나라를 선택해야 할까요?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해주기가 좀 곤란한 게 저는 베트남에 대해서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그렇다 그런 얘기를 좀 했죠. 그랬더니 그럼 베트남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론적으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아주 막연한 얘기로는 솔직히 상담이 어렵고 그런 상담은 국제결혼 업체랑 상담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런 겁니다. 국제결혼이라는 거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외국인 여자와 결혼하는 게 국제결혼이고 국제결혼이라는 거는 내가 다양한 문화에 대한 수용을 할 수 있는 수용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부터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전화라는 게 받다 보면 상대편이 어떤 국제결혼에 대한 구체적인 케이스가 있고 그에 대한 어떤 제가 전문성을 담보해서 얘기를 할 수 있으면 그런 상담은 하지만 나도 국제결혼이나 해볼까 하는 그런 막연한 상담은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국제결혼 어떻게 준비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국 여자와 결혼을 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결혼의 유지율로 봤을 때는 현재 한국 여자와 결혼보다 국제결혼이 조금 더 높아요. 그렇지만 우리 한국식 마인드로 봤을 때 평생 같이 산다는 개념으로 봤을 때는 국제결혼이 결코 유지율이 높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이 얘기를 전제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 국제결혼의 트렌드가 한 10명 결혼하면 한 명 정도는 국제결혼을 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접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이 10명 중에 한 명이 결혼하는 현재 시점에서 앞으로는 10명이 결혼하면 2명, 3명까지 국제결혼을 할 거라고 봐요.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요즘 트렌드가 그렇게 가고 있고 현재 한국 사회의 젠더 갈등, 한국 남자와 한국 여자의 갈등 요소, 그리고 요즘 한국 여자들이 하는 생각, 그리고 요즘 한국 남자들이 결혼에 대해서 갖는 부정적인 생각,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보면 한 부류는 결혼을 포기하거나 한 부류는 국제결혼으로 갈아타는 그런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어제 연락이 온 구독자님은 한국에서 대안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국제결혼이나 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연락이 오신 거예요. 근데 그런 상담은 해드리기가 어려워요. 왜? 어디서부터 출발점이고 어디가 목표점인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처음에 어떤 국제결혼에 대한 방향성을 잡을 때까지는 스스로 고민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국제결혼을 준비하는 법에 대해서 제가 오늘 하려고 하는데 제 생각에 국제결혼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딱 두 가지를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자신에게 왜 국제결혼이 필요한지 한번 진지하게 물어보세요. 국제결혼도 결국에 결혼이고 결혼의 과정이 다를 뿐이지 한국에서 결혼 생활하는 거는 큰 틀에서 보면 결혼의 일종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그리고 결혼이라는 거는 결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혼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결혼이 내 인생에서 마지막이 아닌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출발점이라는 거를 간과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이게 사실은 아쉬운 점입니다. 자, 보세요. 국제결혼을 접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나도 국제결혼이나 한번 해볼까 하고 가볍게 생각하고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국제결혼이든 결혼이든 결국은 결혼이기 때문에 결혼은 장난이 아닌 겁니다. 사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국제결혼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국제결혼에 대한 고민을 하지 마시고 그냥 결혼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데 내가 외국 여자와 결혼은 어떨까? 여기서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국제결혼은 언제나 상황의 특이성이 있기 때문에 결혼에 대한 준비를 모두 끝내고 그 다음에 신부만 데려오면 된다 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실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죠. 지금까지 첫 번째 얘기는 결혼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얘기한 거고 두 번째는 국제결혼을 준비하는 방법론적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국제결혼을 준비하실 때 어느 나라 여성과 국제결혼을 진행해야 되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접근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그것보다도 전자에도 말했다시피 내가 왜 국제결혼이 필요한지 생각을 해보고 나의 성격이나 어떤 나의 재정 상태 그리고 어떤 외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 이런 거에 따라서 국가를 선정하는 것도 중요해요. 뭐 서양 여자에 대한 로망이 있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좀 그래도 피지컬이 뛰어나고 좀 외국 문화에 대한 수용성이 있거나 아니면 외국 문화를 다양하게 접해보신 분들은 그래도 서양 여자와 결혼이 좀 쉬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외국 경험이 적고 그 다음에 어떤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결혼하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그나마 베트남이 낫고 아니면 태국이나 필리핀 다 장단점이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그래도 정보가 많이 오픈된 나라를 선택하는 게 비교적 안정적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여기서 캄보디아나 라오스, 미얀마 이런 데도 결혼할 수는 있겠죠. 근데 제가 이 국제결혼 쪽에 발을 걸치고 있으면서 다양한 나라의 여성과 국제결혼한 커플들을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게 우스갯소리일 수는 있을지 몰라도 예를 들어 필리핀 여자와 결혼했다 국제결혼 실패하신 분들은 필리핀 여자는 쳐다도 안 봐요. 근데 베트남 여자와 결혼했다 실패하신 분들은 다시 베트남을 찾아요. 그게 묘한 매력이 있다 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한국 사람과 피지컬적으로 잘 맞는 그런 부분이 있고 한국 남자들이 외적 매력을 느끼는 포인트가 흰 피부 그리고 슬림한 몸매 그리고 비교적 한국 남자를 읽어주는 그런 면들이 국제결혼이 성립이 되는 요소 같습니다. 어떻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베트남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현재 상태에서 국제결혼이 그나마 쉽고 빠르고 안전하게 진행이 될 수 있는 나라는 사실 베트남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베트남 여자하고 결혼하는 가장 큰 이유가 비교적 한국하고 정서가 비슷한 나라가 베트남이에요. 그리고 베트남이 그나마 한국에 호의적이고 이 호의적이라는 거는 베트남 여자들이 한국 남자에 대한 호감이 있다는 거하고 같은 맥락인 거예요. 이런 것처럼 국제결혼을 하시려고 생각을 하시면 내가 왜 국제결혼이 필요한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국제결혼에 대한 준비 과정으로서 거주 환경 그리고 금전적인 준비 그 다음에 내가 국제결혼을 하려고 하는 나라에 대한 정보 수집 뭐 이런 것을 먼저 선행하시고 그 다음에 최종적인 단계에서 부모님이나 가족들과 국제결혼에 대해서 어떤 최종 동의 과정 이런 걸 거치고 국제결혼을 진행하면 안정적이라는 거죠. 이 국제결혼을 하려는 나라를 선택하는 부분은 그냥 개인의 취향이고 본인이 선호하는 쪽으로 하시면 돼요. 여자가 남자한테
최고로 존중받는 방법은 나에게 관심을 갖는 남자를 만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결혼 생활이 늘 행복한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안 좋을 때도 있거든요. 그런 걸 생각하시면 내가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여자를 만나고 그 여자도 나를 좋아해 준다는 전제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되지만, 이게 국제결혼에서는 이상하게 일방통행식 짝사랑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국제결혼을 하려는 우리 한국 남성들이 국제결혼의 장단점과 실체를 잘 알고 결혼을 준비하는 게 좋다는 의미에서 오늘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나도 국제결혼이나 해볼까 하고 어떤 결혼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 국제결혼 어느 나라를 선택해야 할까요? 이런 류의 얘기를 국제결혼 관계자들한테 얘기해봤자 뭐 해줄 얘기가 없어요. 그건 상담도 아니고. 그래서 오늘 국제결혼을 준비하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자면 내 마음의 심적인 준비, 그리고 두 번째가 정보의 취득, 그리고 세 번째가 재정적인 뒷받침을 위해서 물질적인 준비 후 과정, 이 세 가지가 병행이 되고 마지막에 아내를 맞이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국제결혼의 테크트리 같습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국제결혼도 결혼이기 때문에 어떤 내 심적인 준비나 물질적인 준비를 어느 정도 하고 하셔야 국제결혼이 한 방에 끝나는 그런 긍정적인 면도 있기 때문에 오늘 이런 얘기 해봤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